안녕하십니까. 한자는 훈민정음으로 표현된 표문자이다. 이에 대한 표문자 원리, 표문자 해례입니다. 이번에 학습하실 문자는 도와 선비사입니다. 선비사. 흑도의 표문자 해례, 직선상형의 형태가 이렇게 5개 제시되어 있지요. 이런 문자들이 선익으로 쓰이냐 후익으로 쓰여서 의미 달리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문자 흑토죠. 흑토.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러면 직직선과 직직선의 조합의 광동장동은 이래요. 가장 기본적인 문자 해례이죠. 여기에서 선익을 직직 고고로 바꾸면 반일이 됩니다. 반일. 그리고 직곡선으로 바꾸면 을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직곡고고로 바꾸면 반을이 됩니다. 반을. 그리고 여기에서 선광으로 바꾸면 올이 되죠. 올. 그리고 여기에서 선광 선단으로 바꾸면 오가 됩니다. 오. 흑토는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직접 해례를 보겠습니다. 직곡곡이 오고 직직선이 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직선이 부과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흑토에 대한 표문자 해례입니다. 해례. 그러면 상위라는 게 있죠. 즉 이 부분은 문자가 조합하는 경우에 상위에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위로 표현될 수 있죠. 그리고 간접해례입니다. 간접해례는 직직선과 직직선의 조합에 선광선단 여예요. 여. 그리고 여기에 직곡곡을 부과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조합의 형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즉 이렇게 직곡곡의 형태로 써준다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흑토는 이러한 형태를 쓰던 이러한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획부수 한자 6개의 함의에 어긋나는 문자입니다. 즉 표문자화된 한자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선비사의 표문자 해례입니다. 직선상형 형태가 이렇게 5개 있고 선비사 그리고 이렇게 분해가 되죠. 그러면 문자 해례를 보면 직직선과 직직선의 조합의 광동장동 1 기본이죠. 여기에서 고고로 바꾸면 반일이 돼요. 반일. 그리고 여기에서 후광이면 알이 되고 여기에서 후광 선단이면 아가 되죠. 선비사 이렇게 해례가 된다고 하는 것이요. 직접 해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직곡과 곡이죠. 곡. 그리고 직직선 후광 이게 굵지요. 선단 짧습니다. 여기에 뭐가 붙어요? 직직선이 붙죠. 그러면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이것이 그리고 사는 여기에 포함이 되죠. 중간.
그래서 중간에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 이것이 선비사의 표문자 헤레디죠. 즉, 이 문자는 우리가 잘못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간접 헤레로 봅시다. 직직선과 직직선이죠. 뭐야? 후광선단 야예요. 야. 그리고 여기에 뭐가 올까요? 직고일이죠. 반일.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요 부분 끝에 고의 속성을 표현해도 우리가 좀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접 헤레로 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보는 사람들이 쉽게 문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써주는 것이 좋겠지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제시된 흑토와 선비사는 어떻게 다른가? 상형 형태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접점의 위치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답답하죠. 답답해요. 한자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렉부스 하미를 모르고 짓거리고 있는 것이죠. 한자는 훈민정음으로 표현된 표문자이다. 한자, 표문자화된 한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